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출렁했습니다. 특히 오히려 유럽 증시보다도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긴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더 많이 흔들렸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증시 2% 안쪽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또한 ECB에서는 그리스 시중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낙폭을 크게 만회하는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협상 진전 기대감도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일단 간밤에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그리스와 관련돼서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건 저를 포함한 경제 전문가가 됐든 정치 전문가가 됐든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측한 게 단기적으로 맞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이런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는 게 낫지 전문가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 자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투자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왜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 움직일 때 움직였던 선물 시장의 움직임과 다르게 덜 하락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전 앵커가 언급했지만 ELA 한도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ECB가 당장이라도 그리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ELA 한도를 만약에 줄여버리면 이 한도를 줄여버리면 그리스 은행은 당장 망하게 되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가 지금 ECB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특히 ELA라고 하는 단기 유동성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나오는데요. 2015년 들어서는 거의 자금의 60% 정도를 ELA 한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단되면 그리스 은행은 바로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아시아 시장 많이 밀렸고요. 유럽 시장의 선물은 아시아가 움직일 때 3% 이상 전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을 열고 났더니 2% 하락으로 출발해서 낙폭을 줄여가는 단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의외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기보다는 뭔가 좀 여유를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조금 살아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ECB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와 함께 이게 이제 질질 또 끄느냐 아니면 그 일도 양단의 그 움직임을 보이면서 빠르게 결론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LA 한도에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 은행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스 증시와 함께 전체적인 뉴욕 증시도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래도 잘 버텨주면 한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 변동성 지수 자체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5% 넘게 상승했지만 기존에 이제 위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영역으로 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의 반등 자체가 이렇게 큰 폭도 아니었고 전고점도 넘지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변동성의 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것이 유로가 과연 폭락하느냐, 유로화에 대한 유로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이제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1.1 라인도 깨고 내려갔던 유로화가 오히려 유럽 시장이 열리고 나서 1.1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폭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아직까지 리스크를 아주 큰 폭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머징 마켓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안정적이니까 우리도 오늘은 반등할 거야.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낮겠지라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데요. 이머징 마켓의 ETF는 전저점을 단숨에 그것도 갭으로 붕괴시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확실한 이분법이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저렇게 붕괴되고 또 아시아 시장 중에서 이머징 마켓들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크게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시각이 한국을 조금은 위험한 이머징 마켓으로 보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마켓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증시가 왜 많이 빠졌느냐? 우리 시장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고 저평가되었다고 얘기해봐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여전히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리스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앞서서 투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협상을 완료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투표 결과가 나온 지 이제 한 24시간 정도가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24시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변수들에 집중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이게 뭐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뭐 스페인과 뭐 일률적으로 무너지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유럽 은행들의 그 CDS는 안 올라가고 있고 그리스만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만의 문제다. 다른 데로 이제 파급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ECB가 어떤 뉘앙스로 최근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 하나가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가 망가지는 걸 보고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쪽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흑해를 둘러싸고 있는 흑해 주변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 터키가 연합해서 유로 쪽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1대1로의 중요 지역에 특히 일로 해양 쪽의 주요 지역에 그리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50억 위안 이상을 중국은 그리스에 투자해 놓은 상황이죠. 그것도 항구에다가. 그렇다면 위안화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뭐 그리스를 도와줄 가능성. 그러면 유로존에 굳이 남아도 되지 않는 이 그리스 입장에서는 드라크마를 부활시켜 놓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을 파산시켜 놓고 우리 빚 못 갚겠다고 뒤집어 진 상태에서 언제 뭐 이 중국이나 러시아 자금을 받아서 뭐 메꿔 갈 가능성.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돌아서게 되면 경제,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경제 논리에 맞게 정치가 돌아가게 되면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정치 논리 상으로만 돌아간다면 경제학자들의 의견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ECB가 단기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향후 정치적인 향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남유럽 국채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이거 별 문제 안 되는 거다 생각하는데 동일한 논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유럽 따위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그리스에 대한 처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다른 국가들도 지역적으로 분리되거나 아니면 다른 뉘앙스를 취할 가능성. 만약 이번에 헤어컷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어컷 해줬는데 그럼 그리스는 저번에 50%, 이번에 30%. 그러면 한 65%의 헤어컷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국가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잘 이행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우리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가능성을 과연 독일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변수들이 지금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는 깡그리 무시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남유럽 금융주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이었는데 유니크레딧 하락했지만 최근에 올해 연 저점도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무너지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로서는 남유럽의 대표적인 은행주들, 뭐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라든지 BBVA라든지 아니면 뭐 그 유니크레딧 같은 종목군들이 과연 어떻게 계속 움직일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로존 경제 지표가 얼마만큼 악화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미국이 과연 금리 정책을 바꿀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쫓아가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신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견조하게 오름세를 강화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황에서 살펴봤었던 바로 페이스북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연 고점 부근에 다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좀 전에 앵커에 언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텍스트 기반에서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바뀌면서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이 광고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페이스북의 최근 주가 동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살펴보시면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들의 숫자 그리고 이들이 내는 이익이 지금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익의 상당 부분은 뭐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 쪽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크게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페이스북은 다 아시겠지만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 그리고 최근에 그 주크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사업의 그 큰 그림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오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카카오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의 흐름만 보면 카카오택시 그 이후에 샵 검색을 통해서 채널 이동까지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글을 보시면 샵 검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과 다음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쪽의 트래픽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카카오 검색이라고 하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카카오 검색이 카카오톡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컨텐츠는 주로 다음에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있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옮겼다가 다시 카카오톡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TV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자체가 다음 카카오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또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카카오 채널의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광고 수익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 거냐? 여전히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에셋의 예측을 보면 2016년도에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요 정도고요. 2018년 정도 돼도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이익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전체 매출 비중에서 봤을 때도 한 18%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게 폭발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다음 카카오의 채널별 광고 매출 전망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매출이 과연 의미 있게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여부와 또 다르게 진출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혁신적으로 움직였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무수한 경쟁자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다음 카카오를 지금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과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이슈를 비롯한 전반적인 주요 이슈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2% 이상 급락했던 우리 증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